자,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해보죠. 요즘 한국 경제에 정말 이상한 미스터리가 하나 생겼어요. 바로 매출이 정말 감쪽같이 사라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마치 우리가 탐정이 된 것처럼 도대체 무엇이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지 그 단서들을 하나하나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말. 이게 요즘 온라인에서 물건 파시는 분들이나 작은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요. 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풀어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아니, 왜 갑자기 그것도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사람들이 지갑을 닫아버린 걸까요? 이게 그냥 계절이 바뀌어서 잠깐 매출이 줄어드는 그런 일반적인 상황이 절대 아니에요. 패션, 식품, 업종을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갑자기 소비가 꽁꽁 얼어붙는 말 그대로 소비 동결 현상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찾아야 할 첫 번째 단서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평범한 소비자들의 마음속이죠. 도대체 왜 지갑을 닫기 시작했는지 그 심리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한번 보세요. 물가는 계속 오르니까 월급은 그대로인데 쓸 돈은 줄어들고 대출 이자 부담은 계속 무겁고 이러니까 앞으로 돈 벌기도 힘들어지겠구나 하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불안감은요, 곧바로 우리 소비 습관을 바꿉니다. 밥 먹고 월세 내고 공과금 내는 것처럼 꼭 써야 하는 필수 지출은 어떻게든 유지를 해요. 하지만 이거 없어도 당장 사는데 지장 없는 것들, 예를 들면 새 신발이나 옷, 취미생활 같은 선택적 지출부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줄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까지는 소비자 마음, 즉 내부를 들여다봤다면 이번에는 외부에서 온 아주 강력한 충격, 바로 환율 문제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충격이 한눈에 보이죠. 막대가 저렇게 확 솟구쳤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우리나라 돈 원화의 가치가 뚝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모든 물건의 원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환율 쇼크가 사업하는 분들을 정말 곤란한 딜레마에 빠뜨립니다. 수입 원가는 올랐는데 그렇다고 가격을 그대로 두자니 팔아도 남는 게 없어요. 근데 또 가격을 올리면 가뜩이나 지갑 사정 안 좋은 소비자들이 바로 등을 돌려버리겠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 놓인 겁니다. 바로 그 딜레마의 결과가 이 말 한마디에 다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구경도 하고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기까지는 해요. 그런데 마지막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멈칫 하고 멈추는 겁니다. 그만큼 소비 심리가 얼어붙어 있다는 확실한 증거죠. 우리가 좋은 탐정 소설을 보면 결정적인 사건의 원인이 알고 보니 주인공이 오랫동안 앓던 지병 때문인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우리가 파헤치는 이 경제 미스터리도 비슷합니다. 현재 충격이 유독 더 아프게 느껴지는 데에는 사실 근본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네 가지가 한국 경제가 오랫동안 알아온 일종의 기저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를 해줄 인구 자체는 줄고 있고 미래 경제의 중심이 될 젊은 세대는 돈 벌기가 힘들어지고 가게마다 빚은 많고 사회는 점점 늙어가고 있죠. 이렇게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충격이 탁 왔을 때 그걸 이겨내고 회복하는 힘이 예전보다 훨씬 약해진 거예요. 이렇게 약해진 경제 체력 위에 지금처럼 불확실한 상황이 덮치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아주 강력한 방어 버튼이 눌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건 지금 당장 꼭 필요한 건 아니야. 나중에 사도 돼. 라고 생각하면서 소비를 아예 뒤로 밀어버리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찾은 단서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아서 그림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 단서들이 어떻게 서로 얽히고 설켜서 지금의 퍼펙트 스톰, 즉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냈는지 한번 보시죠. 수사 결과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범인은 한 명이 아니었어요. 먼저 소비자들이 미래를 불안해하는 심리가 있었고 여기에 외부에서 환율 쇼크가 덮쳤죠. 그리고 그 충격을 흡수해줘야 할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 즉 구조적 취약점이 발목을 잡은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지금의 소비 동결을 만들어낸 거죠. 이 증거들을 토대로 미래를 예측해보면 솔직히 말해서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소비가 위축된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 회복이 시작된다고 해도 그 속도는 아주 느리고 더딜 겁니다. 빠른 V자 반등은 힘들다고 봐야죠. 그럼 이 모든 분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우리는 여기서 뭘 해야 할까요? 이제 단순한 분석을 넘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결론과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럽니다. 지금은 큰일 났다 하면서 공포에 떨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완전히 달라진 이 상황에 맞춰서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고 재정비해야 할 때라는 거죠. 패닉에 빠지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적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네 가지가 그 재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입니다. 훨씬 더 신중해진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품 구성을 다시 짜고 가격 정책도 조정해야겠죠.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급망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마케팅 방식까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이 새로운 현실에 맞게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 겪고 있는 이 매출 하락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이제 게임의 룰이 바뀌었으니 새로운 방식으로 적응하라는 강력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고 행동할지는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